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인생이란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여행이에요. 지금 내리막이라면 곧 올라갈 차례입니다. 조금만 더 당신의 속도로 걸어가세요. 감사 스마일도 계속해서 아침마다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내 목표를 향해서 가면 된다. 급할 필요 없다.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출근은 없는 부동산 규제. 감사스마일 어제 MBN 방송국 1층에 신문이랑 매경 이코노미가 있어요. 가서 11월 10일 어제 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신헌철 경제부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10월 15일 대책은 폭력적이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고 거래 절벽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으면서 계단식 상승 고착화 우려가 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돈의 흐름과 인간의 욕망은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구히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공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입구만 있고 출구는 없는 얼치 규제를 만든 기술자들은 늘 그렇듯이 책임을 회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이 출구는 없는 이 부동산 규제에 현명하게 대응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잠실의 대장주가 아마 바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 대장주가 엘리트라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이 이제 현재까지 잠실의 대장인데 동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잠실 대장주 아파트. 지금 보니까 이제 르엘과 잠내아 잠실 내면 아이파크가 이제 올 연말부터 입주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잠실이 뜨거울 것 같고 뒤를 이어서 주공 5단지라든지 장미 재건축도 지금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당장은 뭐 엘리트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잠실 르엘과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입주하게 되면 분명하게 또 대장이 바뀔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롯데타워뷰 32층 스카이브리지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 고급 브랜드로 들어가다 보니까 롯데건설에서 르일이라는 브랜드를 갖다가 선보이는 그런 멋진 단지다 보니까 일단 높은 천장, 수영장 등 호텔급의 그런 시설들 이달 초에 84제곱이 40억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감사스마일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꼭 11월 29일 날 방문해서 내외부 그런 모습들을 영상에 한번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토호제 피해자 발생했다고 합니다. 강동구에 30평 아파트 거주하는 딸아이 2명 키우는 4인 가족인데 40평으로 이사하려고 보니까 30평도 충분해 보인다고 허가를 안 해줬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저는 왜 이런 것들을 허가를 안 해주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진짜 말이 되냐 진짜 이게 공산국가야 내 집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해놓고 라는 이 댓글이 참 오늘따라 더 와닿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규제가 답은 아닌데 출구를 갖다가 만들어주고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급을 갖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부동산 주택 공급이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또 많은 전문가분들 특히 감스님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역대 미국 환율입니다. 아파트 랩에서 지금까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97년 12월 24일 날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1964원이 이제 미국 환율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에 1573원이 지금 최고 이제 환율로 랭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1,500원이 넘어가질 않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잘못하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1,500원이 또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이 또 들고 어제 감사스마일 찐팬 단톡방에도 진짜 이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감스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환율이 1,450원이 넘었는데 정부에서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환율이 지금 1,500원이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에게 지난 주말에 제 친구도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진짜 많이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경제적인 위기적인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환율이 올라가면 일단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유가부터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경유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모든 원자재 가격이 환율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수입을 갖다가 더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환율의 영향을 정말 크게 받을 거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감스님들만이라도 각자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평당 3.3m당 분양가가 5년 전에 비해서 서울은 2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수도권은 거의 한 1,000만원 정도, 전국적으로 지금 한 700만원 정도가 분양가가 올랐는데, 분양가가 오른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사업을 갖다 진행하는 그런 사업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다수의 계시는 분들, 제 감스님들 중에 무주택자로 계시는 분들은 지금 분양을 갖다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분양 물량이 앞으로 많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축 분양을 갖다 기다리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지금의 내 능력과 여력에 맞춰가지고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창릉 주변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이든 하남 교산이든 예를 들어서 부천 대장이든 인천 계양이든 이런 주변으로 해서 광명 시흥 주변이든 이렇게 해서 3기 신도시 주변에 일단 준신축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를 드리고요. 힐스테이트 광명 11구역이 지금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됐는데 보니까 분양가가 후덜덜합니다. 25평이 11억 7천, 그 다음에 74제곱 30평이 13억 9천, 그 다음에 84타입 국민평형이 16억 4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보다 분양가가 더 비싸게 지금 책정이 되었고, 입주가 물론 29년 6월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지금 이렇게 분양가를 책정을 했다. 즉 다시 말해서 왜 이렇게 분양가를 높게 측정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환율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건설비라든지 건축비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일반 분양 652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을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시간 지나면 또 완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 이런 것들이 제가 몇 년 전, 특히 작년에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을 때 그때 움직이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나는 내년에 내 집 마련해야지, 나는 내년에 분양을 알아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트루카피님의 시황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소리 없는 운명 같았던 한 주라고 표현하고 싶다. 겉으로는 별반 아무 일 없는데 조용했지만 안으로 파고들면 변화의 볼륨이 슬슬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변화 중에서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것은 10월 15일 이후에 약 20여일 만에 다시 들려오기 시작한 거래 이야기들입니다. 본인 집을 매도한 분들에게는 꾸준히 문의가 오는 중이고 생각보다 거래도 지금 되고 있다. 토어제 이후로는 조용할 줄 알았는데 매수인들이 실거주할 물건 위주로 찾고 있고, 물론 적막한 곳도 많지만 지난주에는 이와 같이 달라진 분위기를 전하는 곳들이 그 전주에 비해서 부쩍 늘었다. 이 지역들의 특징은 6억 대출이 가능하고 15억 이하의 가격 조정이 약간이라도 되거나 실거래라든지 호가 갭이 크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 작은 것들입니다. 전월세 세입자분들의 매매 전환도 일부 증가했고요. 규제 후에 22여일 만에 거래 조짐이 보이는 것은 지난 3월 19일 강남 3구 플러스 용산 토지 거래 허가 재지정 이후와 시기적으로 매우 흡사하고, 그때도 규제 시행 3주차부터 거래가 꿈틀거렸는데, 그렇다면 수요를 움직이게 한 가장 큰 동력은 무엇일까요? 일단 공급 부족은 아닙니다. 공급 부족은 수요를 늘리는 에너지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되고, 이유는 물론 적당한 매물의 부족인데 이것 역시 지난 3월 이후와 비슷하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규제 강도도 범위도 확대되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3월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자 규제 환경이라든지 시장 환경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앞으로 펼쳐질 상황도 지난 3월 이후와 흡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셨으면 합니다. 이유 없이 반복되는 현상은 없고 그럴 만한 이유가 되풀이되고 있어서 반복이 될 뿐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민주당이 부동산에서 돈을 불게 해주는 이유는 첫 번째로 못 팔게 하고 못 사도록 합니다. 그렇게 몇 년간 사팔을 하지 못하게 되면 팔고 사지를 못하게 해놓고 지나다 보면 어느새 부동산은 올라 있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에서 주가지수 5천을 가도 개인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첫 번째로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것이 아니고 불과 소수 몇 개만 오르기 때문에 손가락이 가벼워서 가슴이 새 가슴이라 금방 눌리고 나오고 사팔사팔 하게 되면 또 돌아서 오르면 또 사기 때문에 결국은 성투 잡힌다라는 이 이야기까지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감스님들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정병임 대표님께 전화통을 받았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GTX-A 삼성경 무정차에도 일산 집값이 오를까 이 영상을 저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리틀백님의 커피챗 리틀백님과 전화 인터뷰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일산에 정말 뜨거운 관심, 특히 킨텍스 주변에 사람들이 관심이 정말 많구나 라는 것을 또 느꼈고 제가 정말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뿌듯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정명임 대표님과 이렇게 라이브 시간 특히 일산과 킨텍스 관련해가지고 또 앞으로 시간을 갖다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는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서론으로 너무 많이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짤막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스마일 애청자분 중에 너무 빨리 숨도 안 쉬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한 20분 동안 짧은 시간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 할 이야기를 다 전해드리고 싶다 보니까 말이 정말 빨라졌습니다.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핵심적인 이야기만 간단하게 앞으로도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10월 15일 대책 후에 수도권 비규제 지역 아파트 거래가 22%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은 거래량이 76% 감소가 됐는데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야기 드렸지만 비규제 지역 중에 거래량이 두드러지게 늘어난 곳이 구리, 그다음에 동탄, 플러스 이제 수원시 건성구라든지 화성시, 그리고 파주, 경기도 구리, 그 다음에 군포,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부천시 원미구도 지금 25% 증가했고 고양시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 신고를 고양시에 있는 부동산 대표님들이 빨리빨리 안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확실히 상승세이다라는 빈센조님의 올댓고양의 이 글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한 달 전 대비, 그러니까 정확히 9월 11일부터 10월 11일 한 달 전 대비, 그러니까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 어제까지 딱 분석을 해보니까 DMC 자이더 리버도 7천만원, DMC 한강 자이더 헤리티지, 제가 알고 있기로 DMC 자이더 리버 3,000평이 12억 4천인가 5천도 실거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안 올라왔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한강 자이더 헤리티지도 7천만원이 상승했고 은빛 5단지 화정에 있는 37평도 6,500만원, 지샘프도 지금 6,250만원, 별빛 7단지도 5,200만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송에 있는 신혼마을도 지금 4,500만원이 상승해 있고 있는 것들 쭉 보면 한 달 전 비해서 평균 5,000에서 7,000 정도가 지금 올랐어요. 물론 실거래 신고를 갖다 지금 보니까 향동과 그리고 삼송과 원흥 쪽은 지금 실거래 신고를 갖다 바로바로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실거래 신고가 올라오게 되면 고양시도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비규제 지역에 풍선 효과를 충분히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내년으로 이제 미룬다고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비싼 금액에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물건도 지금 정말 많이 부족하고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 전세나 월세가 지금 없는 것들을 저는 느끼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진짜 인터넷 플롭테크만 보지 마시고 직접 부동산 현장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감사스마일 이야기가 맞구나 라는 이야기를 또 하실 거고 킨텍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자가 가격을 좀 올려버리고 있고 매수자들이 지금 계좌만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곳도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셀리나님의 2년 전 연끌했고 집값은 이만큼 올랐다라는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이분이 처음에는 반전세로 쉽게 말해서 월세로 지금 들어갔다가 절대 다시 벼락거지 안 되게 만들어 주리라 다짐을 했는데 이분이 진짜 본인의 그런 이야기대로 벼락거지를 갖다 벗어나고 내 집 장만을 했는데 이때 이분이 금매는 잠을 수 없다. 더 이상 떨어질 구간도 없고 이 정도만 되어도 입 벌리고 있는 매수 대기자가 많다라는 쉽게 말해갖고 임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결국 반전셋집 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복비 다 물어주고 주인 전세 매물 잡아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 결심한 이유와 아파트를 정하기까지 이런 내 집 마련 후기 1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제 방송 보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는데 일단 22년 11월과 23년 12월 이때 정말 부동산 거래량 절벽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매물이 점점 쌓인다. 받아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 현장에서 느낀 건 달랐다. 그래서 제가 이때 22년 당시나 23년 24년에도 제가 정말 사람들에게 내 집 장만 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 과감하게 매수를 해가지고 1년 한 뭐 몇 개월 만에 1년 11개월 만에 그때에 비해서 한 3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갭 끼고 매수 후에 실입주한 건 6개월 이후라서 이자 낸 건 1년 5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비싸고 좋은 아파트에 준 RR로 골랐고 수익률은 지금 40% 정도 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이 이렇게 내 집 장만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받지만 저희 삶이 변했냐고요? 아니라는 이 이야기에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임신 29주차 때 산책 삼아서 부동산 임장을 다니고 그리고 운동할 겸 1시간 걸어가지고 당근으로 해서 아이디 장난감도 나눔 받아서 왔고 그리고 매일 부동산 주식 동향을 체크하면서 규제로 이제 갈아타기 어려워졌지만 똘똘한 한 채로 또 이 집에서 또 상급지로 가려고 이렇게 지금 노력하는 모습에 제가 정말 이 블로그 글을 우연찮게 보면서 감수님들께 특히 무주택으로 계시는 20, 30대 분들께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피드메이크 체험단을 통해서도 생활비를 아끼고 있고 소비가 늘었어도 저축률은 최대한 60%를 유지하면서 진짜 이렇게 열심히 젊음을 갖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분께 정말 와닿는 이야기고 저도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감수님들께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앞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볼게요. 다음엔 부동산 공부법 집 사고 후회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모두 금요일 화이팅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댓글을 제가 이 댓글 하나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3번 정도 매매하고 갈아타기 하며 올라왔는데 축하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 반응도 제각각이다. 가족도 예외는 아니다. 돈 한 푼 안 보태주면서 왜 집을 사냐 등등 진심 어린 축하는 저보다 잘 사는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더라. 안 좋은 소리는 배 아파하는 말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한 발자국씩 나아가세요 라는 이 이야기가 너무 와닿아서 감사스마일도 오늘 감스님들께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각자가 이 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나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 집 장만을 못했다 라는 건 다 핑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뜰살뜰 즐거운 우리 집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이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런 생각에 참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이분의 앞으로의 그 두 번째 집을 더욱더 응원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감스님들도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LH에서 또 뻥튀기 서류 착공이다. 주택 공급이 흔들리고 있다. 17,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목표는 29%밖에 그치지 않았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공급계획 첫 해부터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데 지금 LH 개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은 LH가 올해보다 늘어난 공급 목표를 앞으로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9월 7일 공급대책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착공할 135만 가구 중에 55만 6천 가구를 LH가 담당하는데 1년에 5만에서 6만 가구도 제대로 착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55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까요? 또한 직접 시행 및 부담까지 짊어질 경우에 주택 공급이 더뎌질 가능성은 지금보다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마냥 창능만, 마냥 3기 신도시만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신혼부부처럼 내 능력과 여력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전세
대금 전세자금을 갖다가 일단 내 집 장만으로 하시고 지금 당장 뭐 만약에 월세로 그렇게 들어가도 저는 충분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3가지, 4가지 정도를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지만 아침 시간을 한 20분 정도밖에 제가 방송을 갖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 자체가 시황이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트루카피님의 리포트처럼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약간 좀 변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는 시기가 생각보다 좀 빨리 왔고 누구는 2년 전 연끌했고 누구는 1년 전 연끌했고 누구는 올해 내 집 장만을 했고 그런데 연끌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을 갖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 능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출도 가능하고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더 이상 내 집 마련을 늦추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오늘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아마 지금 10월 15일 대책 이후로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는 더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 집을 갖다 매도하신 분들은 지금 토지에 있는 서울로 또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내년에 집값은 아마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할까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각자가 현명하게 잘 대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날씨는 춥지만 행복 가득하시고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빼빼로 많이 받는 그런 행복한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